서울의 심장은, 특히 주말 오후의 홍대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네온사인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이미 현란한 색채의 파도로 넘실거렸다. 최신 유행을 온몸으로 증명하려는 청춘들의 에너지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상점마다 설치된 스피커들은 서로 경쟁하듯 데시벨을 높이며 도시의 소음을 만들어냈다. 케이팝 아이돌의 몽환적인 목소리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강렬한 비트가 뒤섞여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 속을 강민주는 마치 떠밀려가는 거대한 섬처럼 느리고 신중하게 헤쳐나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 강민준. 29회를 이 도시에서 보냈다. 직업은 아직 지망생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웹툰 작가. 그리고 그는 이 화려하고 빠른 도시의 암묵적인 기준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존재하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한국인 샐러리맨이었고, 어머니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짙은 초콜릿색 피부와 곱슬머리, 그리고 아버지의 다부진 골격을 물려받았다. 거기에 더해 사춘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체중은 그를 180cm가 넘는 키에 120kg에 육박하는 격으로 만들었다. 그는 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옷을 골랐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와 무릎이 나온 검은색 트레이닝 팬츠. 하지만 이 편안함의 대가는 그의 육중한 몸을 더욱 거대하고 둔하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은 듯 이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다. 홍대의 거리는 그에게 눈부신 런웨이인 동시에 잔인한 심판대였다. 그의 육중한 발걸음이 보도블록을 디딜 때마다 수많은 시선들이 그에게 날아와 박혔다. 어떤 시선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대부분은 마치 희귀한 동물을 보듯 노골적이었고, 때로는 경멸이나 조롱, 심지어는 이유 없는 두려움의 빛을 담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봐! 깜둥인데 엄청 뚱뚱해. 어린아이의 천진진난만한 외침이 그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아이의 엄마는 당황하며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아이의 눈에는 아기가 없었으리라. 하지만 그 말은 민준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젊은 연인들은 그의 옆을 지나며 소곤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비웃음처럼 들렸다. 자기야, 저 사람 좀 봐. 래퍼인가? 근데 너무 뚱뚱해서 랩도 숨차서 못하겠는데? 어머, 무서워. 빨리 가자. 민주는 습관처럼 귀에 꽂은 이어폰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시끄러운 음악이 귓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들은 마치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방사능처럼 그의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땅바닥의 얼룩이나 신발 아코에 머물렀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법을 터득했다. 최대한 구석진 길로 걷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하지만 그의 거대한 존재감은 그림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선명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 되기를 꿈꿨다. 보이지 않으면 평가받지도 상처받지도 않으리라. 하지만 오늘은 그 무겁고 답답한 투명 인간의 망토를 잠시나마 벗어던지고 싶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완성한 웹툰 공모전 원고를 마감 시간에 맞춰 겨우 제출하고 나온 길이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밀려오는 후련함과 동시에 거대한 허탈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기로 결심했다. 늘 먼 발치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홍대에서도 가장 힙하고 트렌디하다는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스케치하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는 최대의 사치이자 작은 반항이었다. 카페는 소문대로 사람들로 북적였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민주는 주저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몸을 움츠린 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다행히도 가장 구석진 곳, 커다란 화분 뒤에 숨겨진 듯한 작은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었다. 마치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내 앉았다. 육중한 몸을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구겨놓는 일은 언제나처럼 약간의 굴욕감과 불편함을 동반했다. 삐걱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애써 주변의 시선을 외면하며 낡아서 해진 백팩에서 소중한 태블릿과 스케치북 그리고 펜을 꺼냈다. 새하얀 종이 위 혹은 매끄러운 액정 위는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의 피부색이나 체중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직 그의 선과 색 그리고 그가 빚어내는 이야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그리고 있는 웹툰 섀도우 워커는 사실상 그 자신의 이야기였다. 주인공 카이는 민준처럼 짙은 피부색을 가졌지만 민준과는 달리 그림자 속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악과 싸우는 고독한 영웅이었다. 그는 사회의 편견과 멸시에 맞서 싸우며 자신과 같은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였다. 민준은 카이를 그리며 그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분노와 슬픔을 투영했다. 언젠가 카이처럼 자신도 세상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딛고 당당히 빛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 종업원이 가져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차가운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적셨다. 시원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뻣뻣해졌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잠시 펜을 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마치 잡지 화보를 오려 붙인 듯한 풍경이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스타일을 뽐내는 사람들, 머리색부터 신발끈까지 맞춘 듯한 커플, 금방이라도 무대에 오를 듯한 아이돌 지망생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민주는 자신이 그 찬란한 빛 속의 유일한 얼룩 혹은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스케치북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푸아하! 야! 저기 좀 봐! 대박! 요란하고 천박한 웃음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카페 입구에 방금 전 거리에서 보았던 것과 동질해 하지만 더욱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한 무리가 서 있었다. 남자 셋, 여자 둘.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마치 태양처럼 군림하는 최지훈이 있었다. 최지훈. 그는 민준이 꿈에서도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잡티 하나 없는 하얀 피부,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전문 트레이너가 관리하는 듯한 완벽한 몸매. 그가 걸친 옷과 액세서리는 모두 최신 명품 컬렉션이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훈남 재벌 3세, 강남 프린스 같은 수식어로 불리며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슈퍼 인플루언서였다. 그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해외여행, 슈퍼카, 요트 파티, 그리고 언제나 그의 옆을 지키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외모와 불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휘두르며 살아가는 남자였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카페의 주인인 양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눈에 띄는 존재, 바로 구석에 움츠리고 앉은 민준에게 꽂혔다. 지훈의 입가에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또 시작이었다. 그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발 나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는 최대한 몸을 작게 말고 스케치북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육중한 몸은 숨기에는 너무나 컸고 지훈의 아기는 너무나 집요했다. 그들은 보란듯이 민준의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민준을 향해 있었다. 야, 최지훈, 네가 말한 게 저거냐? 와, 진짜 실물은 더 대박인데 무슨 아프리카에서 온 코끼리 같아. 흑코끼리. 한 남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민준뿐만 아니라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코끼리는 무슨 그냥 굴러다니는 타이어 아니냐? 미쉐린 타이어맨 실사판인데. 한 여자가 하이톤으로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는 이미 민준을 향해 있었다.
찰칵 찰칵. 무례한 셔터 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런 애들도 이런 비싼 데 와서 커피 마실 돈은 있나 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라도 있냐? 옷 입은 것 좀 봐. 저게 뭐야? 구제샵에서 주워 입었나? 아니면 무슨 자선단체에서 나눠준 거야? 야, 근데 쟤 웹툰 그린다고 하지 않았냐? 제목이 궁금하다. 흑돼지의 슬픔? 아니면 빅사이즈 패션왕? 푸하! 그들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들은 민준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경거리 혹은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했다. 민준은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다. 그는 스케치북 위로 고개를 더욱 깊이 파묻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제발,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고 어떤 이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스마트폰에 더욱 열중했다. 혹은 오히려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은근히 이쪽을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에서 그는 또다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최지훈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우아하지만 오만한 걸음걸이로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친구들이 하이에나처럼 낄낄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지훈은 민준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위에서 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했다. 어이, 친구. 지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림? 혹시 우리 훈남 최지훈님을 그려주는 거야? 이야, 이거 정말 영광인데?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침묵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왜 말이 없어? 귀먹었어? 아니면 한국말 못 알아들어? 지훈이 몸을 숙여 민준의 얼굴을 거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하긴 내와꾸를 보니 그림보다는 다른 걸 더 잘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힘쓰는 일? 아니면 먹방. 친구들의 폭소가 다시 한번 카페 안을 울렸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이거 뭐야? 내 분신이라도 그리는 거야? 한번 보자. 얼마나 못 그렸는지. 그가 스케치북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스케치북을 품에 꼭 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꿈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어쭈? 감히 내 손길을 거부해?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어렸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 쳤다. 야, 너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냐?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손길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모욕감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민준은 몸을 떨었다. 그는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다.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다.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중학교 시절 복도에서 그를 둘러싸고 놀리던 아이들, 고등학교 시절 그의 가방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던 아이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에이, 시시하네. 가자. 이런 놈이랑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지훈은 금방 흥미를 잃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친구 중 하나, 아마도 지훈에게 가장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남자가 민준의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번개처럼 나가챘다. 이건 뭐야? 아이패드 프로 최신형이잖아. 와, 너 같은 놈한테는 진짜 과분한 물건인데? 이거 팔면 우리 술값은 나오겠다. 그가 태블릿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시육을 하며 낄낄거렸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돌려줘.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태블릿에는 그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리고 그의 분신인 카이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목숨과도 같았다. 싫은데? 네가 와서 뺏어봐. 그 거대한 몸으로 한번 굴러와 보라고, 흑꼬마. 남자가 태블릿을 손에 쥐고 약 올리듯 민준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자존심도 희망도 바닥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작은 용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몸이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서자 육중한 존재감이 카페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지훈의 무리도 순간적으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은 곧 민준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체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오, 드디어 움직이네? 근데 어쩌냐? 군뱅이가 구르는 게 더 빠르겠다. 민준은 그들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다. 그는 그럴 힘도 용기도 없었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공포와 분노로 마비된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단단했다. 지훈이 다시 한번 조롱의 말을 던졌다. 뭐야? 또 누구한테 전화하게? 매길이?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아니면 흑인 인권단체라도 부르게?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친구.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눌렀다. 그는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소속감을 느끼는 곳, 작은 온라인 웹툰 작가 커뮤니티 스토리 위버스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했다. 그곳은 비록 온라인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로의 작품을 냉정하게 비평해주고 때로는 뜨겁게 응원하며 슬럼프에 빠진 동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곳. 그 채팅방에는 소울비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스트리트 댄스 크루의 리더 미아도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댄서이자 민준의 섀도우 워커에 숨겨진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 속 카이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는다고 했고 민준은 가끔 그들의 연습실이 있는 홍대 골목을 지나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강렬한 비트와 그들의 열정적인 춤을 훔쳐보곤 했다. 그들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온라인상에서 서로에게 깊은 존경심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홍대 XX 카페 앞.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하나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검은 박쥐가 날개를 펼친 모양의 이모티콘. 그것은 섀도우 워커의 상징이자 그들만의 SOS 신호였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무리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채 침묵하는 세상을 조용히 하지만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희미하지만 강렬한 예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분이 흘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지독하게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다. 지훈의 무리는 민준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자 시시하다는 듯 빼앗은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쟁이 치려고 했다. 그들은 마지막 조롱거리를 찾으며 낄낄거렸다. 카페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붐! 붐! 갑자기 카페 창문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묵직한 비트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곳 카페 앞 작은 광장으로 향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커다란 스피커를 든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듯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10명, 20명,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옷차림은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는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들은 바로 소울비트였다. 음악이 바뀌었다. 더욱 강렬하고 심장을 직접 때리는 듯한 힙합 비트가 홍대 거리를 장악했다. 그리고 댄서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짓은 거칠고 자유로우며 계산되지 않은 듯하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팝핀 댄서는 관절을 꺾으며 로봇처럼 움직였고 락킹 댄서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함께 에너지를 발산했으며 비보이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현란한 기술을 선보였다. 순식간에 홍대 거리는 그들만의 거대한 무대로 변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예상치 못한 플래시몹에 환호성을 질렀다. 수십 수백 개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불을 뿜듯 터져 나왔다.
소셜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이 뜨거운 현장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최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혹은 약간의 비웃음을 담고 이 갑작스러운 공연을 바라보았다. 그저 홍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킹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댄서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춤을 추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듯 자연스럽게 지훈의 무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대형은 점점 더 좁혀지며 거대한 파도처럼 지훈의 무리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춤에는 더 이상 유쾌함이나 즐거움만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었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고 침묵하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특히 흑인 노예들의 춤에서 유래했다는 크럼핑을 추는 댄서들의 격렬한 몸짓은 마치 지훈의 무리가 내뿜는 추악하고 폭력적인 기운을 온몸으로 분쇄하려는 듯 보였다. 그들의 팔과 다리는 허공을 갈랐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댄서들 중에는 민준처럼 플러스 사이즈인 댄서도 있었고 여성 댄서도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댄서도 있었다. 그들의 피부색과 스타일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춤이라는 언어를 통해 하나가 되어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지훈의 무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타깃이라는 것을. 댄서들의 불타는 듯한 눈빛과 위압적인 몸짓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마치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댄서들의 견고한 벽과 이제는 자신들을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로 쏘아보는 수백 명의 군중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조금 전 민준이 느꼈던 바로 그 고립감을 이제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모든 댄서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한 여성이 마치 여왕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댄서들의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소울비트의 리더, 퀸이라 불리는 미아였다.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에 강렬한 스모키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치장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최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미아와 지훈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미아는 마이크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된 배우처럼 낮고 분명하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최지훈 씨? 그녀가 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움찔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잘 보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완벽한 껍데기. 참 보기 좋네요. 비싼 옷, 비싼 차, 완벽한 몸매. 부럽네요. 정말. 미아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말이죠. 미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왜 그렇게 추하게 굴어요? 당신 속은 얼마나 텅 비고 얼마나 뒤틀렸으면 당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짓밟는 걸로 희열을 느끼고 그걸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나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가리켰다. 민준은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당황했지만 미아의 단단한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허리를 폈다. 저기 저 친구 블랙뱃 강민준, 당신들이 흑곰이니 깜둥이니 하며 조롱했던 저 친구 말이에요. 미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저 친구가 가진 재능, 저 친구가 가진 영혼의 깊이가 당신이 온몸에 휘감은 명품보다 당신의 그 얄팍하고 천박한 영혼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값지고 아름답다는 걸 당신은 알까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그건 명품 로고나 근육, 하얀 피부가 아니에요. 그건 타인에 대한 존중이고 약자에 대한 공감이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예요. 당신에게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죠. 당신은 그냥 예쁘게 포장된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 순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광장 주변의 대형 스크린 몇 개가 동시에 바뀌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놀랍게도 조금 전 최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민준을 괴롭히던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조롱과 비웃음, 민준의 절박한 표정,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소울비트의 멤버 중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제보했고
크루의 해커 멤버가 근처 건물의 광고 스크린과 심지어는 최지훈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해킹하여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지훈의 완벽하게 관리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그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의 비열한 목소리와 잔인한 웃음소리가 홍대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헐, 최지훈 완전 미친 거 아냐? 와, 진짜 실망이다. 당장 언팔해야지. 저게 강남 프린스의 실체였어? 완전 쓰레기네. 저 흑인분 너무 불쌍하다. 힘내세요. 군중들의 비난과 분노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의 완벽한 이미지가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꽁무니를 빼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를 둘러싼 소울비트의 얼음장 같은 눈빛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비난의 시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친구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민준의 태블릿을 황급히 주워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듯 민준에게 던지듯 건넸다. 그리고는 쥐구멍이라도 찾듯 고개를 숙이고 군중 속으로 황급히 그리고 비참하게 사라졌다. 그의 친구들도 그 뒤를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고 경쾌한 음악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승리의 환호와 해방감을 담은 음악이었다. 소울비트는 마지막으로 짧고 강렬한 군무를 선보이며 그들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발산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준을 향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존경의 의미를 담은 고갯짓을 보내고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광장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지만 공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다. 차가운 무관심 대신 무언가 따뜻하고 끈끈한 기운이 조용한 연대의 감정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이나 호기심 대신 미안함과 존중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빛이 담겨 있었다. 카페 주인은 조용히 다가와 민준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멋쩍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많이 놀랐죠. 힘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은 태블릿을 품에 꼭 안고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가슴속에서 왈칵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29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였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렬한 연대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카페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홍대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지만 더 이상 그를 짓누르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걸었다. 그의 육중한 몸은 더 이상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약점이 아니라 그저 그의 정체성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강민준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씻는 것도 잊은 채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다. 그의 손은 마치 신들린 듯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의 태블릿 위에서 섀도우 워커의 영웅 카이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찬란한 빛 속으로 걸어나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온갖 편견과 증오의 그림자들과 당당히 맞섰다. 그의 곁에는 소울비트처럼 다양한 모습과 개성을 가진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춤을 추듯 노래를 부르듯 그림을 그리듯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과 싸우며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섀도우 워커의 특별편을 웹툰 플랫폼에 업로드했다. 홍대의 심장, 그림자는 빛을 삼킬 수 없다라는 부제가 붙은 그 화는 어제 그가 겪었던 끔찍한 사건과 기적처럼 찾아온 연대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그림과 글 속에 녹여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수만 개의 메시지로 채워졌다. 작가님, 어제 홍대 영상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블랙뱃 작가님, 당신의 이야기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울비트 진짜 최고. 완전 멋있어요. 이런 게 진짜 스웩이고 힙합이지. 최지훈 같은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해.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피부색과 체중은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는 아니에요. 당신의 놀라운 재능과 따뜻한 영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섀도우 워커 정식 연재 갑시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온기와 사람들의 선의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여 회색빛이었지만 그의 눈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바이러스처럼 이 도시 곳곳에 퍼져 있을 것이다. 최지훈 같은 인간들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날카로운 펜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는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섀도우 워커의 영웅 카이가 밝게 웃으며 서울의 하늘을 향해 힘차게 주먹을 뻗었다. 그의 뒤로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서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온 영웅은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세상의 빛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